조선의 장난꾸러기 도깨비와 친구가 된 소년의 이야기.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 장난기 많은 소년 길동이가 우연히 만난 도깨비와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도깨비가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통해 따뜻한 친구로 변모하는 과정과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옛 어른들이 들려주시던 정겨운 도깨비 설화를 통해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순수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프닝 조선시대 도깨비 전설과 민간 신앙 소개. 까마득한 옛날 조선의 깊은 산골 마을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둠이 내리면 나타난다는 도깨비 이야기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이자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경계의 메시지였지요. 조선시대의 도깨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뿔이 나고 붉은 얼굴에 송곳니를 드러낸 채 커다란 방망이를 든 무서운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깨비는 장난기 많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도깨비는 오래된 물건, 특히 피가 묻은 도구나 오랫동안 사용한 빗자루, 절구공이 등에 깃든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며 불꽃을 몰고 다니는 도깨비불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홀려 길을 잃게 하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완전한 악귀는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에는 도움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나름의 정의로움도 가지고 있었지요. 조선시대 민간 신앙에서 도깨비는 매우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복덕의 상징이기도 했죠. 특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순수함과 정직함을 중요시하는 우리 민족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물리치기 위해 문 앞에 고추나 솔가지를 걸어두거나 도깨비를 쫓는 주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도깨비와 친구가 되어 부와 행운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특별한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장난기 많은 소년과 외로운 도깨비가 만나 서로의 삶을 변화시킨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해맑은골은 이름처럼 맑은 계곡물과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도깨비 전설이 특히 많이 전해지는 마을이었는데 밤이 되면 마을 뒷산에서 도깨비불이 춤추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아이들에게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무서운 이야기로 겁을 주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 마을에 사는 한 소녀는 이런 이야기에도 두려움 없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밤하늘의 도깨비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길동이었습니다. 길동이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약한 몸으로 홀로 길동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길동이는 언제나 밝고 씩씩한 아이였고 특히 장난을 치고 모험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길동이를 골칫덩이라고 불렀지만 실은 그의 재치와 용기를 몰래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난꾸러기 길동이와 마을의 도깨비 사이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장난꾸러기 길동이의 일상과 산속모험. 해맑은 골의 작은 초가집,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에도 늦잠을 자던 길동이는 마지못해 이불을 걷어내고 눈을 비볐습니다. 10살 나이에 이미 마을에서 소문난 장난꾸러기였던 그는 오늘도 어떤 재미있는 일을 벌일지 궁리하며 새벽잠을 설쳤던 터였습니다. 길동아, 해가 중천에 뜨겠구나. 어서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 먹어라. 병약한 몸으로도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길동이는 마루로 뛰어나왔습니다. 간밤에 내린 이슬의 마당은 촉촉했고 아침 햇살이 초가지붕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뒷산에 올라가서 산나물 캐올게요. 어머니 보약으로 쓴다던 더덕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길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뒷산은 위험하다고 했잖니.
도깨비가 산다는 깊은 숲까지 가지 말고 마을 근처에서만 놀거라. 길동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깨비요. 제가 도깨비보다 더 빠르고 재미있을걸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침을 먹고 나서 길동이는 가내수공업으로 만드는 집신 삶는 어머니 일을 도와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만들어진 집신은 마을에서도 인정받아 작은 수입이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길동이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마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김서방네 막내 아들 돌잔치가 있어 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자치기와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고 길동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야, 길동아. 오늘 해질 무렵에 뒷산에 도깨비불 보러 갈래? 어른들 몰래 말이야. 친구 덕구가 슬쩍 길동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길동이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자리 잡고 있을게.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자 길동이는 어머니에게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말하고 몰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아이들 중 누구도 정말 올 생각은 없었지만 길동이는 그것도 모른 채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길동이는 점점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산속은 점점 무섭게 변했지만 그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딘가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불빛이 번뜩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깨비 불이다. 길동이는 흥분해서 그 불빛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이 걸려 넘어진 길동이는 깊은 숲을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해는 완전히 져서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길동이는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지? 어떻게 돌아가지? 길을 잃은 길동이가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숲속 어둠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마에 뿔이 난 것 같은 그림자, 그리고 둥근 눈에서 빛나는 파란 불빛. 길동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마을 어른들이 그토록 경고하던 바로 그 존재,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와의 첫 만남과 의외의 친구 맺기. 길동이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도깨비의 모습은 마을 어른들이 묘사하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나 있었고 커다란 방망이를 들고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그 눈빛은 무섭기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꼬마 사람, 이런 밤에 왜 산에 올라왔느냐? 도깨비의 목소리는 울에 같이 울렸지만 어딘지 장난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깨비 불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도깨비는 잠시 길동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재미있구나.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하는데 너는 나를 보러 왔다고? 용기 있는 꼬마로구나. 길동이도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도깨비가 자신을 해치려는 기색이 없자 오히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깨비님은 정말로 사람들을 잡아먹나요? 도깨비는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그건 어른들이 만든 이야기지. 나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 다만 장난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야. 도깨비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장난치는 걸 좋아해요. 길동이가 반가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모두 제가 말썽쟁이라고 해요. 도깨비와 길동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땅에 내려놓고 길동이 옆에 앉았습니다. 내 이름은 도랑이야. 이 산에서 100년 넘게 살고 있지. 도깨비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길동이에요. 해맑은 꼴에 살고 있어요. 길동이도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도랑이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에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일이야. 사람들은 모두 나를 무서워하니까. 길동이는 도랑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마을에서 종종 따돌림을 당했으니까요. 저도 친구가 많지 않아요. 저랑 친구할래요. 도랑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사람 아이와 도깨비가 친구라니 이런 일은 처음이야.
둘은 그렇게 산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동이는 마을 이야기를, 도랑이는 도깨비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친구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늦었으니 집에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줄게. 도랑이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길동이가 물었습니다. 도랑이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저 큰 바위 있는 곳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렴. 도랑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푸른빛의 구슬을 꺼내 길동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도깨비 불을 담은 구슬이야.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사용하렴. 길동이는 신기한 구슬을 받아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도랑이는 길동이를 마을 입구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고 두 친구는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길동이는 생애 처음으로 도깨비와 친구가 되었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어른들의 무서운 이야기 속 존재가 사실은 외로운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길동이와 도깨비의 재미있는 모험들. 그날 이후로 길동이와 도랑이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날이면 길동이는 어머니에게 산나물을 캐러 간다고 말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기에 도랑이는 길동이에게 맛있는 산나물과 약초가 자라는 비밀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더덕이 정말 많이 자라는구나. 길동이는 도랑이가 알려준 장소에서 더덕을 캐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도랑이는 방망이로 나무를 두드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더덕은 내가 특별히 돌봐준 거란다. 100년 동안 도깨비 기운을 받아서 약효가 아주 좋지. 두 친구는 산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랑이는 100년 넘게 살아온 지혜로 길동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길동이는 마을의 새로운 소식을 도랑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도랑아, 내 방망이로 또 재미있는 거 보여줘. 길동이가 조르자 도랑이는 씩 웃으며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방망이에서 푸른 불꽃이 튀어나와 공중에서 형형색색의 나비로 변했습니다. 나비들은 길동이 주위를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빛에 춤을 추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 길동이는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도랑이는 또 다른 재주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방망이로 바위를 치자 바위가 갑자기 맛있는 떡으로 변했습니다. 자, 먹어봐. 도깨비 떡이란다. 길동이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이야. 어느 날 두 친구는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기로 했습니다. 길동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랑이는 도깨비 마법으로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잡을 거야. 길동이가 소리쳤습니다. 도랑이는 방망이를 물에 담그자 물고기들이 저절로 뛰어올랐습니다. 아하. 도깨비한테는 당할 수 없지. 그러나 길동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틈에 숨어있는 큰 물고기를 재빠르게 손으로 잡아냈습니다. 봐, 이게 진짜 실력이야. 두 친구는 그렇게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도랑이가 길동이를 도깨비 세계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길동이는 다른 도깨비들도 만났는데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그들도 길동이와 친해졌습니다. 오늘은 도깨비 세계의 달맞이 잔치가 있는 날이란다. 도랑이가 길동이에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너를 초대할게. 도깨비 세계의 잔치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커다란 달 아래에서 수십 명의 도깨비들이 빙글빙글 춤을 추고 저절로 채워지는 음식 그릇에서는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 아이가 우리 잔치에 온 것은 1000년 만의 일이야. 도깨비 족장이 길동이를 반겼습니다. 길동이는 도깨비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에게 마을의 민요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길동이의 노래에 맞춰 방망이로 리듬을 두드리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즐거운 시간에는 끝이 있는 법. 길동이는 늘 해가 뜨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랑이는 언제나 길동이를 마을 입구까지 바래다 주었고 길동이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랑이가 선물한 산나물이나 약초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올게, 도랑아.
길동이의 인사에 도랑이는 항상 방망이를 흔들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동안 길동이와 도랑이의 우정은 깊어져 갔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도깨비의 도움. 풍요로운 가을이 왔지만 길동이의 집에는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것입니다. 마을 의원이 처방한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고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안색은 창백해졌습니다. 길동아, 괜찮단다.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기침을 하면서도 길동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길동이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기침을 하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큰 도시에 있는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럴 만한 여비도 없었습니다. 길동이는 도랑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랑이는 길동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도랑이는 길동이를 산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찾을 수 없는 비밀의 약초밭이 있었습니다. 이건 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영약초란다.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강력한 힘이 있지. 도랑이가 보랏빛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길동이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도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 약초는 도깨비의 정성이 담겨야 효과가 있어. 내가 정성껏 다려줄게. 도랑이는 약초를 정성스럽게 따서 도깨비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특별한 도깨비 솥에 약초를 넣고 100년 묵은 샘물과 함께 다렸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로 3번 두드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100년 정성, 1000년 사랑, 이 약으로 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가져다 주소서. 보랏빛 증기가 솥에서 피어올랐고 마침내 영롱한 빛을 내는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약을 어머니께 드려라. 하루에 한 번씩 사흘 동안만 드시면 병이 나을 거야. 도랑이가 약병을 길동이에게 건넸습니다. 길동이는 고마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도랑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도랑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친구 사이에 무슨 보답이야? 빨리 가서 어머니께 약을 드려. 길동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약이에요. 이걸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길동이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입술에 약을 떨어뜨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삼킨 어머니의 창백한 안색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길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구나. 길동이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좋은 약을 구했어요, 어머니. 사흘 동안 약을 모두 먹은 어머니는 완전히 병이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큰 도시의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려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약을 구했니? 어머니가 물었지만 길동이는 도깨비 친구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산에서 도움을 받았다고만 말했지요. 그날 밤 길동이는 도랑이에게 어머니가 완전히 나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랑이는 기쁜 듯 방망이를 휘두르며 불꽃놀이를 해주었습니다. 고마워, 도랑아. 너는 정말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길동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랑이도 감동한 듯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람과 도깨비가 친구가 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지. 두 친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위기. 길동이의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차츰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그런 약을 구했을까? 산에서 찾았다는데 보통 산나물로는 그런 중병이 나을 리 없어. 마을 무당 곽 씨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길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요즘 산에 자주 다니지? 산신령이 도와준 게 아니라면
혹시 도깨비와 거래라도 한 게 아닐까?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와 거래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재앙이 온다는 옛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회의를 열었고 결국 길동이를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장은 길동이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오라고 전했습니다. 길동아, 솔직히 말해라. 어머니의 병을 고친 약은 어디서 구한 거냐? 이장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동이는 주저했습니다. 도랑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지만 마을 어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산산에서 찾았어요. 길동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어디 정확히 말해봐라.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 테니. 마을 사냥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길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무당 곽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도깨비와 거래한 거야. 그 약초밭을 찾아가 도깨비를 물리쳐야 해.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했고 다음날 사냥꾼들이 길동이를 따라 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길동이가 계속 거부하자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길동이는 몰래 산으로 달려가 도랑이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를 찾으려고 해. 내일 사냥꾼들이 올 거야. 길동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랑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동아, 나는 도망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더 걱정이구나. 마을 사람들이 너를 나쁘게 볼까봐. 길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네가 내 친구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도랑이는 감동한 듯 길동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정한 친구구나. 그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내일 마을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다음 날 아침 길동이는 마을 사냥꾼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무기와 부적을 준비해 왔고 도깨비를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동이가 도랑이와 만나던 바위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도랑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나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단지 이 산의 수호자일 뿐 너희에게 해를 끼치려 한 적이 없노라. 마을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무당은 부적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나타난 도랑이의 모습은 그들이 상상했던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아니라 따뜻한 미소를 띤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에필로그, 평생 이어진 특별한 우정의 결말. 도랑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도랑이는 자신이 이 산의 수호신이라고 밝혔고 길동이와 친구가 된 것은 그의 선한 마음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귀한 약초를 내어준 것도 길동이의 효심에 감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도랑이가 보여준 기적 같은 일들 장년의 가뭄 때 내린 갑작스러운 비, 겨울에 피어난 복숭아꽃, 그리고 이번 길동이 어머니의 병 치료까지를 떠올리며 점차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깨비 아니 산신령님을 오해했구려. 이장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추수후에 산신제를 지내며 도랑이에게 감사를 표했고 길동이는 공식적으로 산신령과 마을을 연결하는 산신령 아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장난꾸러기 말썽쟁이가 아닌 마을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길동이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학문을 배워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틈나는 대로 산을 찾아 도랑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친구의 우정은 나이와 세월을 초월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랑아,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게 되었어. 어느 날 길동이가 말했습니다. 도랑이는 기쁜 듯 웃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내 재능을 펼칠 때가 된 거야. 길동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너와 자주 만날 수 없게 될 텐데. 도랑이는 예전의 방망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이것을 가져가렴. 도랑이는 작은 부적을 길동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도깨비불 구슬을 가공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도랑이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길동이는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했고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가 맡은 지역에는 항상 풍년이 들었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깨비 벼슬아치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길동이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의 도랑이와 재회했고 두 친구는 다시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의 삶은 참 짧구나. 길동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는데 너는 여전히 그대로구나. 도랑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길동아. 어느 겨울날 길동이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길동이의 무덤 주위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 밤에는 영롱한 도깨비불이 무덤을 지키는 듯 빛났습니다.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지나 길동이와 도랑이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저녁이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산을 바라보면 가끔 도깨비불이 보이는 것은 도랑이가 아직도 그의 친구 길동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산을 향해 손을 흔들며 도랑이에게 인사를 보냈고 가끔은 도랑이가 그 인사에 답하듯 산에서 영롱한 불빛이 반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년과 도깨비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조선의 장난꾸러기 도깨비와 친구가 된 소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조상들이 들려주시던 이 정겨운 옛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존재의 차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길동이와 외로운 도깨비 도랑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평생의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효심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소녀에서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고 호랑이 굴로 들어간 어린 소녀의 감동적인 효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맹수 호랑이와 순수한 효심을 가진 소녀의 만남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전통 설화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린 시절 들었던 도깨비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